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9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57780입니다. 자, 솔브레인 우리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을 이제 분사를 하면서 재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명하게도 불화수소가 있는데, 이 불화수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규제. 이런 우리 불매, 일본에, 최근에 우리 일본 불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은 우선은 반도체를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화학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등등 기타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국내 그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할 수 있는 소재를 화학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불화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에도 지금 1기업 제외를 하고도 뭐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순도 99.9%의 불화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을 하고 뭐 거래처를 보면은 국내 대기업들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등등등등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소재 특히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자,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면 되기 때문에 국내 소재 기업들한테는 사실 국내 소재 기업들의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굳이 거래처를 바꾸기보다는 일본에서 수출을 해주고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수입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일본에서 국내에 수출을 하는 불화수소를 국내에 수출하지 못하게 제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규제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일본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불화수소를 제재를 해버리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길을 막히게 되면서 중국과 그런 대만 이런 부분에서의 수입 루트를 좀 변경을 하는 다각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으로 일본의 규제가 시작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시비를 걸어버리니까 우리도 일본 기업을 불매를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화수소를 당장 순도 99.9%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일본의 규제, 수입을 해오고 있던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의존도가 좀 높았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게 되면서 루트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부각이 됐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대만에서 이제 자회사로 납품하고 있는 걸 사실상 납품하지 못하고 수입을 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또 대만에서도 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중국도 조금 의존도를 높이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순도 99.9%의 대용량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게 된 거의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독점 기업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원인은 반도체 업황의 부재, 둔화가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상승의 좀 제한적인 원인, 제한을 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반영돼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 기업 또한 조금 불확실성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이는가 싶더니 불확실성으로 좀 조정을 받은 경험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9월의 수출 지표
우리 9월의 수출 지표를 좀 보니까 수출 지표를 좀 보니까 우리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수출이 약 7.7% 전체적인 전체 업종이 7.7% 정도 늘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대미 미국의 수출이 한 23% 정도 늘어났고요. 23% 늘어났고 유럽의 수출이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8.2%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안에서 반도체의 수출이 한 1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정확하게 11.8%지만 11.8%에서 반올림해서 뭐 12%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1%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지만은 9월에는 조금 수출이 늘어났지만은 10월에는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웨이에 납품하고 있는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10월에는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다기보다는 지금 9월에 우리 9월에 좀 내려가다가 9월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소폭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점진적인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이 좀 늘어나고 반도체 수출이 한 12%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은 반도체 생산도 이제 재고 처리를 거의 뭐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고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또 생산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재. 자,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철을 또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또 필요할 거고, 장비 안에서도 또 이제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솔브레인이 납품하고 있는 소재, 불화수소, 디램이라든가 랜드플래시라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그런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도체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소재. 자, 이런 부분에서 재고 처리가 끝난 상황에서 생산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소재의 수요 증가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화웨이향 매출 화웨이향 매출이 좀 둔화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10월에도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10월 이후에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12월에 소비 시즌. 자, 소비가 증가가 되면서 산타랠리가 이루어집니다. 산타랠리. 소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제 12월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12월에 연말로 소비 시즌이 접어들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산타랠리가 보여주는 원인이죠. 이거는 소비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10월에 11월 대선, 미국의 대선 이후에 12월에 소비 시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고 처리를, 반도체 수출 12% 증가로 재고 처리를 좀 완료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또 12월에 판매하기 위한 생산이 좀 들어가게, 생산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12월에 팔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이렇게 좀 증가가 되면은 그 재고적인 부분에서 처리가 완료되었고, 이제 재고 처리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의 재고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생산으로 좀 이어지고, 생산으로 이어지면은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좀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고 있겠지만은 추후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주가를 그 바닥에서 주워 담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수도 있다. 12월 연말 시즌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